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전 현재 뉴욕 대학교의 Krohn Institute of Mathematical Sciences와 Center for Data Science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조경현입니다. 올해 8월부터 Genentech에서 Senior Director of Frontier Research로 겸직 중이기도 합니다. 제 연구 주제는 기계학습이고 그중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고 공부합니다. 지난 7년 정도는 기계학습을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및 Machine Translation에 적용한 연구를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 연구 분야의 학회 등 다양한 세팅에서 강연도 해보고 발표도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전공이 겹치지 않는 분들 앞에서 발표는 거의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 행사 초대를 받았을 때 대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을 통해 미리 질문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누가 미리 질문을 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고 그 질문들을 기반으로 짧은 메시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서울 동작중학교 그리고 경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에 입학했습니다.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다양한 공부도 하고 다양한 과외 활동도 하며 진짜 재밌게 지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이곳 뉴욕 대학교에서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모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지내는 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놀면서 아마 대학 생활을 맘 편히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졸업이 점점 다가올수록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큰 고민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참 편했죠. 정말 인공지능이며 기계학습이며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강의 듣던 선배가 우연히 학과 사무실 앞에서 주워온 팜플렛을 보고 핀란드로 석사과정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옵션들을 조심스레 상세히 알아보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아마 핀란드에 가지 않았겠죠. 핀란드에 안 갔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석사 시작한 후 한두 달이 지난 뒤부터 제가 volunteer 한 것이 아니라 학과에서 지정해둔 연구실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이 연구실이 인공신경망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었고, 이곳에서 저도 기계학습 및 지금 요새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약 학과에서 이 연구실이 아니라 다른 연구실에 저를 배정했다면 과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후 박사 과정을 마치고 몬트리올 대학교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갔습니다. 몬트리올 연구실에 드디어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저를 당시 고용했던 여슈아 벤지오 교수가 제게 와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큰 생각 없이 박사 과정 동안 하던 연구를 계속 하겠거니 했는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슈아가 제게 제안한 네 개의 연구 주제 중 하나가 기계 번역이었습니다. 가장 생소했고 실제로 이게 연구 분야라는 사실도 모르던 그런 분야였는데 그냥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요시아가 기계 번역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제가 기계 번역이 아닌 조금 더 익숙한 주제를 골랐다면 어땠을지 다시 한번 또다시 제가 어떤 자리에 왔을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보통 새로운 분야 연구를 시작하면 조심스럽게 기존에 존재하는 연구 결과와 방식들을 공부하고 어떤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파악하곤 합니다. 다만 당시 갓 박사를 졸업을 한, 특히나 박사 과정을 뭐 동료 없이 두 명의 포스닥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끝낸 저는 도저히 지금 와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틈틈이 교과서를 읽어가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은 처음부터 내 맘대로 한번 새롭게 기계 번역 시스템을 이런 뉴럴넷을 써서 만들면 어떨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구현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마치 당시에 큰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기계 번역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룬 기계 번역에 조금이나마 컨트리뷰션을 해온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럴 리 없겠죠. 전혀 모르던 연구 분야에 도전하기로 하고 쓸데없는 용기와 자신감에 취해 문제 자체를 조심히 살펴보지 않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특히 여기서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황당한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 데이터를 다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저장해놓고 불러와야 하는지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냥 플레인 텍스트를 gzip으로 압축해놓고 한 줄 한 줄 읽어가는 식으로 구현하고 말았죠. 포스닥 전까지는 매틀랩과 독일에 있던 친구가 취미삼아 만들어온 파이썬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직접 모든 걸 구현했었습니다. 몬트리올에 오고 나니 지금은 이제 디스컨티뉴된 피아노라는 라이브러리 사용을 했고 저도 당시에 그냥 새로운 것을 한번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피아노로 옮겨 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많은 고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험이 잘 안 돼서 보면은 피아노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만든 버그 때문이었고 심지어 실험이 잘 돼도 보면 역시나 피아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만든 버그 때문이었습니다. 간신히 피아노에 익숙해져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는데 2016년에 피아노는 디스컨티뉴 되었죠. 몬트리올에서 2년을 지낸 후 2015년 가을에 뉴욕 대학교로 옮겨서 지금껏 뉴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딱히 교수가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당시에 딥러닝을 공부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였고 그런 소수를 구글, 딥마인드 등에서 공격적으로 뽑아갈 시절이기에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도 제 친구들처럼 그런 회사에 가서 일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우연찮게 학회 가는 길에 잠깐 만난 제 박사학위 디펜스의 최어였던 당시엔 옥스퍼드에 있었고 지금은 딥마인드에 있는 난도 드 프리타스 교수가 제게 혹시 교수 자리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짜 그냥 뜬금없이 물어봤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 회사 연구소에 가지 않고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까지는 몬트리올에서 1년 정도 연구실에 꾸준히 나간 거 외에는 대학원 연구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교수가 어떤 일을 해야 그 랩을 꾸리고 운영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구글, 딥마인, 페이스북에 취업한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덜컥 교수 자리에 지원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취업이 쉽진 않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위스 등의 대학교 40군데에 지원하고 그중 6군데 정도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고 그중에서 실제로 그 잡 오퍼는 3군데에서 받았습니다. NYU가 그중 하나였고 뉴욕에 살아보고 싶고 물론 그리고 제가 도시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NYU가 당시 가장 재밌어 보여서 NYU로 가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파트타임이었지만 3년 정도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일했고요. 얼마 전엔 프로틴 디자인하는 회사를 제넨텍에 팔고 현재는 제넨텍에서 시니어 다이렉터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2015년 이후 지금껏 꾸준히 NYU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뭔가 제 소개한다는 것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 소개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뭔가 많은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럼 이에 더해서 한 4가지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간 겪은 시행착오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경망 기계번역 연구를 시작한 후에 겪은 시행착오를 물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앞에서 이미 답을 해버렸네요. 시행착오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매일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강연을 듣고 있는 분들, 저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 엔지니어고 우리 엔지니어 일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 새로운 것이 새로운 연구 분야일 수도 있고 새로운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제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직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새로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종종 얘기하곤 합니다. 100가지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면 그중 한두 가지 정도가 맞는 아이디어,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 연구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만약 100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모든 아이디어가 맞는 아이디어,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 연구 가능한 아이디어라면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지금껏 없는 천재일 수 있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다고는 들었지만 불가능하진 않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나쁘게 말하자면 뻔한 아이디어만 찾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타깝지만 아마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진짜 100년, 100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천재가 아닌 이상 시행착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오늘 여기에 와 계신 분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분들
속해 있는 이런 좋은 커뮤니티가 있어서 서로를 서포트해주고 이런 시행착오들, 이런 불가피한 시행착오를 이해해줄 수 있다면은 좀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몇몇 분들이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핀란드로 떠났는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도전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아쉽게도 정말 운이 좋았다. 그리고 우연의 연속이었다는 말 이상의 답이 없네요. 제 선배, 용욱이 형이 팸플렛을 갖다 주지 않았다면 핀란드 아마 생각조차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 알토대학교의 학과에서 저를 뉴럴넷 연구하는 그룹에 배정하지 않았다면 딥러닝이라는 분야 연구는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만약 야슈아가 딱히 제가 몬트리올로 간 그 순간에 기계번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다면 기계번역 연구를 상상도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기계번역 연구를 안 했으면 2014년에 도하에서 열린 자연어 처리 학회에 안 갔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그 학회에 가는 길에 만났던 나은도 교수한테서 교수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순간 사실 얘기 안 한 우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딱히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새로운 옵션을 들었을 때 흥미를 느끼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잘 못해도 뭐 하고 싶었습니다. 기계학습 내 큰 분야 중 하나인 강화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Optimism in the face of uncertainty라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불확실한 상황에 맞닥치면은 낙천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정말 모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낙천적인 선택을 했고 많은 운과 우연이 따라줘서 이곳에 오게 된 거라 생각됩니다. 말하고 나니 답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들은 어떤 계기로 제가 지금과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지금 이런 자리에 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는 뭐 제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을 집어내서 어떻게 이렇게 된지를 알 수는 없죠.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태어난 후 모든 순간이 지금 저를 만들었으니 어떻게 보자면 제 인생 전체 다가 어,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제 생활에 간단하기라기보다는 뭐 다만 하나의 면을 좀 봐보자면은 제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는 지점들이 언제였나 따져보면 대부분 제가 익숙한 편한 그런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핀란드에 도착해서 몇 주 지난 후 점차 핀란드 대학 생활에 익숙해지고 핀란드 사회에 대해 배워가고 핀란드 언어를 배우고 핀란드 학생들 그리고 유럽 내 학생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핀란드로 유학 온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은 진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스토니아 그리고 스웨덴 이런 나라들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거의 들어보지도 않던 나라들인데 핀란드에서 보니 그리 국제 정세에 중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핀란드에 가지 않았으면은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나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겠죠. 몬트리올에서 여슈아에게 기계번역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사실 제가 뭐 기계번역이 뭔지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새로워서 그리고 내가 하던 게 아니니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을 한 후 기계번역 연구를 시작하면서 기계번역, 머신러닝, 더 넓게는 인공지능 전체에 대한 제가 갖고 있었던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4년인가 15년에 뉴립스 학회가 끝난 후 제 친구기도 한 팀릿 게브루가 학회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처음에 보는 순간 저는 뭐 팀릿의 트위터 글을 읽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여기 어딨나 하면서 사진을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팀릿의 짧은 트윗 글을 읽는 순간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 사진에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 수많은 참가자 중에 여자도 거의 안 보이고 흑인은 전혀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조금 엉뚱하지만 좀 비슷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경험, 내가 편하고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뭐 유학이 됐든 취직이 됐든 전 언제나 크게 찬성합니다. 여행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질문 하나를 봤습니다. 질문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셨는데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합니다 합니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계속 너무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우연의 연속으로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때에 있는 바람에 편히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드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전 세대의 딥러닝 연구하던 분들, 뭐 예를 들면 제프 힌튼, 얀 루큰, 야슈아, 유르겐 슈미트버 등 그런 연구자들 분과 얘기를 해보고 그들의 연구를 따라가다 보면 이들은 진정한 이 비전이 있기에 딥러닝이 지금 성과를 보여주기에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던 시절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도 멈추지 않고 딥러닝 연구를 해왔고 지금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개척해냈습니다. 이런 분들과 비교해보면 저는 사실 뭐 인공지능이 뭔지 딥러닝이 뭔지 전혀 모르고 어찌저찌 선배가 팸플릿을 갖다 줘서 그리고 진학한 학과에서 제가 지원을 한 것도 아닌데 배정을 해줘서 딥러닝 연구를 시작했고 타이밍이 잘 맞아서 딥러닝이 확 뜰 때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편히 교수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과연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일이 됐지만 과연 저런 파이어니어 그 개척자들처럼 계속 꾸준히 앞을 보고 연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잘 못할 것 같네요. 물론 제 앞세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석박사 과정 초반에는 UX 등의 기계학습 학교에 가면은 딥러닝 논문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공신경망 연구한 학생들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기계학습 학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분야의 학교에 가면 대부분의 논문들이 딥러닝 관련 논문.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분들이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이 분야에서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NYU에서 스스로도 학생 지도도 하고 학생 입시에도 참여하다 보니 이런 학생들에 대해 꽤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기계 학습이 뭔지 기반된 수학 통계 지식도 없이 정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딥러닝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너무나도 학문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심지어는 각종 연구, 개발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하고 제 시절보다 훨씬 더 힘들게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정말 이런 학생들과 제 후배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조금 일찍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들먹 되긴 하는데, 과연 이런 자격이 있는 건지. 아마 지금 다시 박사과정, 석사과정을 다시 시작하면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올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기분이요? 사실 괴롭네요, 하루하루가. 어쨌든, 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잠시 후 온라인으로라도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